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부부간의 재산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 개인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 과연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이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민법은 그러한 부부간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 공유제가 원칙이 아니고 부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누구의 소유에도 속한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건 그분 거예요. 그 아내면 아내가 아내 것이고요. 또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갖고 있다는 건 남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누구 명의로 취득했느냐에 따라도 중요하겠죠. 남편이 취득했으면 일단은 남편 명의로 취득했으면 남편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 이름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합시다.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실제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름은 남편이지만 그 아파트 분양대금은 다 아내가 됐다. 이런 경우에 누구 것이 될까요? 그때는 비록 남편이 명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남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 된 사람, 그 사람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인데요. 또한 이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중에는 사실상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중에 어느 사람 일방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거라고 일단은 뭐 그 명의자 걸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소유자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또는 혼인 중에 상속을 받은 그런 재산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기재산 아니겠습니까? 상속받은 거는 투기재산입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친정에서 상속받습니다. 그럼 그 아내 거지고 남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재산 관리에 타방 당사자, 부부의 타방이 그 도움을 줬다 한다면 그 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나중에 재산 분할 문제가 닥칠 때, 이를테면 뭐 잘못돼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 맞는데 그 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애썼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재산 관리와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입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그 부부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있잖아요. 자금을 취득한다든가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집을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남편이 돈을 빌려왔어요. 근데 남편 개인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빌렸다면 그 경우에는 남편이 빌렸다 하더라도 부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말하자면 자녀 학비 또는 식료품, 뭐 의류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것들은 타방 당사자가 구입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안 갚았다 그러면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미리 타방 배우자 중에 일방이 나는 내 아내 또 내 남편이 저거 한 거나 책임 안 질 거야 이렇게 제3자에게 미리 선언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재산 관련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생활비 조달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예전부터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냈죠. 그리고 뭐 이혼하면 당연히 또 남편이 위자료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뭐 말하자면 남편, 아내, 그러니까 아내 명칭도 아내는 안에서 뭐 일하는 사람이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뭐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세태가 변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다 뭐 부부가 같이 일하고 또 생활비도 공동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부간의 그 공동 생활 비용에 관해서 우선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우선으로 칩니다. 약정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자기들 같이 맞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수입에서 얼마씩 공동으로 내더라고요. 100만 원씩 낸다든가 이래서 이거는 우리 생활비, 공동 뭐 식료품비, 뭐 육아비 뭐 이런 걸 쓰고 나머지 각자 쓰는 거예요. 좀 생경해. 저희 같은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의 입장에서는 사실 생경한데 그렇게들 젊은이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양정이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생활비를 벌어다 줘야 된다. 아니면 뭐 남편이 예외적으로 뭐 집에서 육아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벌어와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쌍방이 공동으로 부부 생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지금 제 주변을 이렇게 환히 밝혀준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법무부인 청주로 빌딩은 이제 7층이고요. 그 1층부터 7층까지 한 분이 공유 면적, 뭐 화장실이나 복도나 이런 거 청소를 하는 분이 계세요. 60대 중반 여성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뵐 때마다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침 일찍 대개 7시쯤 출근하시거든요. 누구보다도 일찍 오셔서 1층부터 시작했고 저희 꼭대기층인 저희 사무실까지 이렇게 공유 면적 청소를 하고 계신데 얼마나 깔끔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해서 먼저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분을 뵐 때마다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 사시는가 하면 흥덕구 옥산면에 사시는데 그 여기에 올 때까지 버스를 2번 또 갈아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3번은 탄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버스 스케줄에 따라서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세요. 한 10여 년 되셨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한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병환이 들어서 병간호한다고 한 일주일 정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다른 아주머니가 오셔서 청소를 하는데 3일 만에 힘들다고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이런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감정 노동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근심거리가 많을 때 이럴 때는 좀 얼굴을 좀 심각한 표정으로 손님하고 인터뷰도 하게 되고 법정에 나가도 그런 때가 없잖아 있는데 이분을 뵐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내 손님들을 대해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껏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는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이 생각나는 바로 그분이 저희 건물에 청소를 도와주신 그 아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